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따가 어디를 잠깐 다녀와야 돼가지고 일단 방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따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방송을 할게요.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는 게 재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시나 그런 거에 관해서도 이제 저도 이제 응원의 어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진짜 막 이런 열의가 되게 생기거든요. 원래 성격이 뭐 이렇게 한번 뭐에 푹 빠지면 그냥 뒤를 안 돌아보고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목소리 들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영상도 아마 배우실 게 조금이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전문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지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피렘이고 풋내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고 어쨌건 이제 이번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들어가서는 도미넌스가 이제 서서히 깨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미넌스가 제가 아직까지 확인 안 했는데 56, 7? 한 이 정도 아마 58 이 정도 아마 언저리에 될 텐데 거기서 이제 2달 동안 까지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 영상을 딱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중간 지점 되는 정도 있죠. 여기서 화면에 중간 지점 되는 정도가 지금 보시면 28에서 30 언저리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반 정도가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차원에서는. 근데 가격이 까지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도미넌스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암호자산 시총 중에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다이어그램 어떤 그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나머지 알트코인 자산들,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아니면 라이트코인, XRP, 대시, 그리고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모네로, 아이오타, 네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어. 밑에 보면 뭐 회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어. 그럼 이런 게 위로 점진적으로 이 빨간색 표시 있는 데 있죠. 이쪽으로 점점 올라가. 근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는 지금 이 살색 표시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면적을 차지한 거.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면적을 차지했잖아요. 거의 60% 육박하게. 근데 여기서 서서히 이제 이게 이 살색이 점점 중심선까지 떨어지는 거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보셔가지고 그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어느 정도 매매를 비트코인 쪽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직접 가서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매매 포인트를 집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아마 업비트 기준에서 아니면 뭐 바이낸스 기준에서 레이븐 코인이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7221사토시에서 303토시 언저리에서 아마 있는데 이 지금 레이븐 코인이 한 확률상 봤을 때 870사토시 언저리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성으로 바라보실 분들은 한번 제가 봤을 때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870사토시 언저리.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봐야 얼마나 더 가겠냐마는 그래도 조금만 약간 소액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치킨 값은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오스가 지금 강세다. 일부 거래소가 BCH 시총을 추월했다. 자, 이오스가 큰 호재거리가 있고 그걸 대대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사실 가격이 넘었고 지금 보시면은 BCH 시총 추월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이 뉴스에 우리가 볼 수 있게 나왔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기 근데 하필 또 BCH 시총을 추월했다고 나왔어. 자,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밸런스를 항상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예, 키 맞추기를 항상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오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올라갔어. 그리고 시총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다른 코인들 있죠. 그거로 순차적으로 아마 넘어가. 그거는 제가 오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확률이 높아. 비트코인 캐시나 XRP나 이더리움이든 이런 친구들 위주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재편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있는데 아틀란티스 하드포크에 EIP 161을 포함한다. 근데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18이야.
예. 근데 제가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총에서 18위이긴 한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한번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느 순간 치고 나가면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펌핑할 확률이 높아.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왜? 가격이 싸잖아. 예. 근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더리움하고 상호 연관돼 있는 가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프로젝트에 관해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떤 그 포텐셜에 관해서. 예.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계세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4,600원인가 아마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모건클릭 창업자가 도이치방크 비트코인 포용한다면 주가 상승할 것, 이런 얘기를 모건클릭 창업자가 왜 했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도이치뱅크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주식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거의 회사가 문 닫기 거의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자, 이 시점 비트코인 포용한다면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브렉시트라는 거 있죠. 지금 독일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거. 그러면 그 언저리, 예, 브렉시트가 되기 일보 직전까지 도이치뱅크는 주저주저 한다는 모습을 아마 표현할 거야. 뒷구녕에선 준비를 하겠죠. 어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 자산에 관해서 수용하는 거를. 그래서 그 브렉시트가 트리거가 돼서 그 계기로 해서 유로가 예를 들어서 해체가 된다면 유로화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리커버리 하기 위해선 사실 암호 자산을 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 시기를 그때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8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어가면은 이제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저는 10월 달 언저리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10월 달. 비트코인 ETF가 제가 생각하는 시점이 10월 달 언저리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 가서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는 비트바이넥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의 USDT 발행 예정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비트바이넥스가 계속해서 테더를 발행하고 뭐 달러하고 페어된 어떤 그 계정에 관해서 여태까지 해명이 안 된 상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이것까지 발행해. 그러면 막말로 더 빨라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더 플렉시블하게 된 거고, 테더에 관해서. 그럼 더 많은 양을 찍어내기 시작을 하겠죠. 앞으로 점점 더. 근데 비트바이넥스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 그냥 모든 뉴스나 이런 거 봤을 때 모든 매체에서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웬만큼 다 점유를 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알트코인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지금 암호자산에 관해서 다량의 채굴 업장, 그런 집단이 많이 서식하는 데가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예요. 비트메인을 위주로 해서. 근데 비트메인이 시카고에 들어가서 채굴장을 운영해. 채굴 서비스를 또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생산자는 중국인데, 그럼 이거를 수용해 줄 만한 게 어딜까요? 이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그러면 그거는 미국이란 거죠. 자, 미국에서 이오스를 통해서 테더를 발행해. 비트바이넥스, 제미니 달러, USDT. 예. 결국엔 이런 게 오가면서 생산자는 중국인데 암호화폐가 미국으로 넘어가. 근데 미국에서는 테더를 통해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바이낸스를 통해서,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이들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오가고 비트코인이 오가. 자, 이런 어떤 그 원리를 우리가 그냥 객관적이지 않은 시각에서만 보면 미국이 단독이다. 미국이 결국 중국을 다 눌러버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고, 경제 원리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망하면 미국은 살아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미국이 갑자기 죽어버려도 중국한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문제가 많이 생겨도
미국이란 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경제 논리에 관해서 상식이 없거나 이거에 관해서 많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은 표면적인 그냥 단편적인 지식, 매스미디어에 물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 받아들이기도 되게 쉽지 않고. 근데 조금만 더 많이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하면 유튜버들이 떠드는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겉에 표면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관계가 이렇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앙꼬야.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빵이야.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있으면서. 자, 그러면 빵만 있으면 그 앙꼬 빵이 있을 때 거기 안에 앙꼬가 없어. 그럼 그 존재감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앙꼬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빵이라는 존재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악어와 악어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일정 시간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얘기 들었죠. 중국이 6월달 초반 들어서는 금융시장을 분명히 개방을 해. FTSE하고 MSCI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서구 열광의 자본이 거기 들어가서 중국을 키워놓은 다음에 살찌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아먹는다. 뭐 1년 내에 2년 내에 그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금이 거기 들어가는 거는 단기 자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머니라고 하죠. 국제적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머니성 투기 자금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한머니성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점점 가면서 우하향 확률이 되게 높고 지금 금리 같은 거 있죠. 달러의 어떤 그 발권력에 관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상향.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는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 카드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보시는 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맞고,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수덕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아마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고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 1년에 일어나는 일, 어떤 이 경제에 관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프랑스에 가서도 근무를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 유럽권에 있는데, 그리고 미주권에 있는데, 오세아니아, 그리고 중국에도 또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두어 번 정도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제가 바라보는 시각적인 어떤 그런 게 저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객관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인터내셔널 플레이어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보는 해외에서 좀 오래 있었던 사람, 외국 사람들, 오히려 뭐 미주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말하는 의견에 관해서 동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뭐 시각의 차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이 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가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비유가 적절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결론 나오시면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레이븐 코인. 감사합니다.